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LA 근처에 있는 이 뉴스 채널, 이 KTLA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새벽 한 2시쯤에 LA 근처, 여기 10번 프리웨이 팜스 블루바드 근처에서, 이 테슬라 차량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모델 2인지 모델 Y인지, 이 테슬라 차량이 이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아마도 절벽을 이렇게 또 날랐는지, 이렇게 또 날아가면서 홈리스, 엔캠프멘트 있지 않습니까? 홈리스들이 살고 있는 이 캠핑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 차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5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 한 3명 정도가 굉장히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 차량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이제 2명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노숙자들이 한 노숙자 3명이 이 테슬라 차량이 이렇게 또 날아닥치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다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좀 걱정이기도 하네요. 이 테슬라 차량이 날아가지고 이 텐트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심하게 또 다쳤다고 하니까 야, 이렇게 이 홈리스가 돼가지고 이제 밖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차량까지 이렇게 또 덮친다고 하면은 정말 인생이 좀 기구한 것도 없지 않아 있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노숙자들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심각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또 자주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숙자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빨리 좀 어느 정도 또 해결을 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리버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LA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이 동쪽으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이 리버사이드에서 어느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가족이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기냐면은 이 리사이클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리사이클링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또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리사이클링을 하려고 좀 많은 것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들보다는 좀 더 많은 이 리사이클링을 한다고 하면은 보조금 같은 거를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리버사이드에서 살고 있는 이제 패밀리 멤버 8명 정도가 아리조나 있지 않습니까? 아리조나에서 이 리사이클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사다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리사이클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좀 크게 했다고 합니다. 좀 크게 해가지고 178톤이나 이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서 이 알루미늄 캔을 리사이클링을 했나봐요. 그런데 그 규모가 178톤이나 리사이클링을 하면서 760만 달러를 리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알루미늄 캔을 아리조나에서 이렇게 좀 더 싸게 사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또 가지게 되면서 이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수개월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좀 중범죄로 이렇게 또 잡히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리조나에서는 좀 덜 주고 이 리사이클링 하는 거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좀 더 주기 때문에 아리조나에서 리사이클링 하는 것을 이제 가져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리듬을 해볼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벌써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범죄로 걸려가지고 지금 뭐 체포를 이렇게 뭐 철컹철컹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이 불법적인 이런 차량 뭐 레이스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기 LA 카운티를 본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과속을 하는 그런 차량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속 카메라들을 지금 여기 이 세 도시들에서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도시들이냐면은 이 LA 도시 있지 않습니까? LA 카운티에 있는 이 LA 도시 그리고 글렌데일 그리고 롱비치 있지 않습니까? 이곳들에 과속 카메라들을 이렇게 또 설치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차량이 법적으로 정해둔 그 스피드 리밋보다 한 11마일 정도 더 높게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또 사진을 찍게 되면서 티켓을 발부를 할 거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LA에 계신 분들, 글랜드에 계신 분들, 예, 그리고 이 롱비치에 계신 분들은 운전을 하실 때 과속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또 조만간 이런 과속 카메라들을 무지하게 또 설치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디즈니랜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디즈니랜드에서 이 애뉴얼 패스 있지 않습니까? 이 애뉴얼 패스를 가지고 있었던 어느 한 이제 멤버가 디즈니랜드한테 이렇게 또 소송을 걸었다고 하네요. 왜 소송을 걸었냐면은 이 디즈니랜드 이 애뉴얼 패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비싼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1,600달러인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1년 전쯤인가 그 당시에는 한 1,400달러짜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비싼 것이었거든요. 이 가장 비싼 이 디즈니랜드 애뉴얼 패스를 본다고 하면은 블랙아웃 데이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가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 때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비싼 이 애뉴얼 패스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렇게 또 가격을 올리게 되면서 이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비싼 이 애뉴얼 패스를 1,600달러로 이렇게 또 올리게 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애뉴얼 패스 가장 비싼 버전이 그것을 가지고 아무 때나 이 디즈니랜드를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뭐 11월 달인가 그 당시에 블랙아웃 데이트 이렇게 또 생겼었다고 하네요. 그것을 두고 나는 가장 비싼 이 디즈니랜드 애뉴얼 패스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왜 블랙아웃 데이트 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따졌다고 합니다. 따지다가 고소를 했대요. 500만 달러로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이 세틀멘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틀멘트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나온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00만 달러까지는 안 받았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갸 부럽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영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이제 브리티시 여행객이 여기 헐리우드 힐에 이렇게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여행을 오게 되면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또 묵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베케이션을 오게 되면서 어느 한 집에 이렇게 또 묵게 되면서 거기에 묵었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물렸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또 자고 일어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물려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모기인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또 계속 잔다고 하면은 계속 물려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드버그였다고 합니다. 베드버그에 어마무시하게 시달리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자신의 바캉스를 뭐 망치지 않았습니까? 망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고소를 하게 되면서 법원에서는 37만 5천 달러를 이 브리티시 여행객에 물어주라 라고 이렇게 또 판결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것도 갸부럽네요. 처음에는 뭐 5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배상을 해라 라고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판결을 내는 것을 보니까 이제 37만 5천 달러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 이렇게 또 여행을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또 고소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또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여행 갈만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케빈 스페이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거든요. 이 배우가 예전에 그 미투라고 해가지고 미투 운동이 굉장히 많이 했었던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2001년도에 나는 이 케빈 스페이시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미투에 나오게 됐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케빈 스페이시가 법정 공방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케빈 스페이시가 무죄로 이렇게 판결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배우가 그 당시에 미투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또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넷플릭스 이 드라마가 있거든요. 하우스 오브 칼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또 찍고 있었다가 이렇게 미투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그거를 못 찍었었거든요. 그 뒤로도 영화계에서는 완전히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영화를 찍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성추행에 대한 이 고소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또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좀 불쌍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수년 동안 이 법정 공방을 이렇게 또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무죄가 나왔다. 이 사람이 겪었던 그 엄청난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줄지 이게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롱비치 있지 않습니까? 롱비치에 있는 어느 한 이제 주유소가 이렇게 또 털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총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롱비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사우스 LA 바로 또 밑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범죄 같은 것들이 또 자주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기 사우스 LA가 진짜 좀 질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스 LA랑 붙어 있는 이 롱비치에서도 이런 일이 또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우범지대가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4시간 동안 하는 그런 이 주유소들을 본다고 하면은 권총 강도가 그렇게 자주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사망 사고도 일어나다 보니까 야, 이 알바하던 사람은 이거 얼마나 또 억울한가요? 이 자신의 주유소도 아니고 그냥 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 권총 강도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또 대죽음이 없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전에 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도 어렸을 때 이 주유소에서 자주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 친구도 이 플러턴이거든요. 플러턴에서 이 주유소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안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롱비치, 여기 사우스 LA보다는 조금 훨씬 더 안전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플러턴에서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권총 강도를 한 2번인가 맞닥뜨렸대요. 그래가지고 나 돈 없다, 뭐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라고 해가지고 다행히도 불상사는 안 당했지만, 이렇듯 여기 이 미국에서 이 주유소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는 그런 곳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조금 우범지대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이 주유소에 방탄유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시다가 이 미국으로 여행을 왔었을 때 이 조금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무슨 주유소에 뭐 방탄유리도 있고 뭐 그런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필요합니다. 여기 사우스 LA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필요하고, 그리고 플러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서던 캘리포니아 좀 많은 주유소들에서는 방탄유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주유소뿐만이 아니라 리커 스토어에서도 방탄유리가 항상 있습니다. 역시 미국은 이 총기가 합법화가 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렇게 24시간 하는 그런 상점들은 범죄 표적이 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산타모니카 이 피어 근처에 있는 절벽이라고 하나, 이 블러프라고 하는데, 이 절벽이 좀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시에서 나와가지고 이 무너질 뻔한 그 절벽을 인위로 이렇게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가 계속 가뭄이었다가 요번 연도에 비가 또 굉장히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런 절벽 같은 곳이나 이런 지반이 좀 많이 약해졌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롤링힐 스테이시라고 해가지고 팔로스 벌디스 근처에 있는 굉장히 또 부촌 지역에 이 힐이 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라고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이 롤링힐 뿐만이 아니라 여기 산타모니카 근처에서도 이렇게 또 무너진 것을 보니까 비가 또 너무나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또 자주 일어나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덕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이 캘리포니아가 차량이 또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파는 그런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단연 도요타이거든요. 도요타에서 항상 이 매 분기마다 가장 많은 차량을 팔았는데, 그런데 그게 드디어 바뀌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기업은 바로 테슬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분기 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판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69,000대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도요타가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제 판 차량의 대수를 본다고 하면은 67,000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에서 대략 한 2,000대 정도 더 이 도요타보다 더 많은 차량을 팔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게 또 굉장히 상징적인 게,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만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요타를 본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차량을 팔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그리고 뭐 아이스차, 이 내연기관차,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은 종류를 이렇게 또 파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만 파는 이 테슬라를 이기지 못했다. 이 테슬라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잘 팔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이 IRA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를 사는 게 지금은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거든요. 이 테슬라 차량이 그냥 보통 미국에서 팔리는 차량보다 훨씬 더 싸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차량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죠. 어쨌든 테슬라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전기차들한테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악착같이 모두 다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은 조금 틀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인컴 텍스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인컴 텍스를 어느 정도 내야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버는 돈이 어느 정도 또 굉장히 또 낮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서 이 테슬라 모델 3를 사게 되는데 단돈 13,000달러인가? 그거밖에 안 들었다고 하네요. 미 정부에서 주는 이 7,500달러 이 텍스 크레딧도 받고, 그리고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이 로우 인컴한테 주는 그런 리베이트 또한 7,500달러 받고, 그 밖에도 다른 뭐 인센티브 같은 거 뭐 다 받아버려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테슬라 모델 3 새 차를 단돈 13,000달러, 14,000달러에 샀다고 합니다. 야, 그거 보고 갸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하면은 차량을 사고 나서 한 20개월 동안인가 팔지를 못합니다. 이 자신이 그 차량을 타고 있어야지만 미 연방 정부에서나 그리고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이렇게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차량을 판다고 하면은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 차량을 사가지고 이런 수많은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하면은 한 20개월 동안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싸게 이 차량을 산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이 경우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거의 대부분 여기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한 $10,000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 모델 3를 본다고 하면 한 $40,000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00를 까준다? $30,000에 이 테슬라 모델을 살 수 있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3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좋거든요. 지금 뭐 거의 검증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모델 3를 사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디센티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디센티스가 계속 상황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디센티스는 이 모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선 자금 이 모금하는 것도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또 많이 하이어를 해가지고 이 대선 운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돈을 또 많이 썼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대선 활동을 하는 그 직원들 한 3분의 1을 이렇게 또 감축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디센티스는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트럼프랑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트럼프를 이제 대항을 할 만한 그런 이제 공화당 후보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까고 보니까 이 디센티스를 보니까 트럼프보다 이제 더 심한 거예요. 트럼프보다 더 구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트럼프도 심한데 아니 더 심한 이런 이 디센티스 같은 놈이 나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인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거의 확실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마지막 후보로 나오게 되면서 대선에서 이렇게 또 싸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헌터 바이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이 헌터 바이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헌터 바이든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화당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하려고 헌터 바이든 때문에 이렇게 또 탄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헌터 바이든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 대통령,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이 바지끄댕이를 이렇게 또 붙잡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앞길을 이렇게 또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트럼프가 이제 2건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소를 지금 당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2024년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자신의 파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자신의 이제 대통령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한테 걸려 있는 이 기소권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무력화해버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뭐 거의 확실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자신의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리벤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복수극을 또 엄청나게 할 건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진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국정, 이 미국 나라라는 이 국정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이제 복수극만 열라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는 안 됐고요. 제발 이 공화당에서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대법원에서 이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수 인종에 대해 가지고 대학교 입학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또 이 판결을 뒤집게 되면서 이 소수 인종, 뭐 흑인하고 뭐 히스패닉 사람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버드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비 리그 같은 곳, 좀 이 사립 대학교들을 본다고 하면은 리거시 어드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부모가 그 학교를 나왔다고 하면은 이 자신의 자녀가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쉽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아이비 리그 같은 곳들, 이런 사립 명문대 같은 곳들을 본다고 하면은, 특히 하버드 대학교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리거시 어드미션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모가 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다고 하면은 자신의 자녀까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이비 리그 같은 곳들, 이런 하버드 대학 같은 이런 사립 명문대를 본다고 하면은 이 부자들이 더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 리거시 어드미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지금 뭐 affirmative action을 지금 뒤집은 가운데, 아니 너네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더 쉽게 이렇게 또 들어가서 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말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폭염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미국이 무지막지하게 더운데,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덥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리조나의 피닉스를 본다고 하면은 평균 기온이 110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평균 기온이 지금 뭐 25일, 26일, 28일째 계속 평균 기온이 110도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 아리조나뿐만이 아니라 텍사스도 계속 덥다고 하고요. 여기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미국 남부로 해가지고 계속 더우면서 여기 플로리다를 본다고 하면은 플로리다도 무지막지하게 덥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플로리다 이 바닷가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닷가의 온도가 지금 100도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바닷가의 수온이 100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미지근한 물이거든요. 그냥 목욕탕 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런 산호초들도 굉장히 지금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등 이 자연 생태계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파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어마무시하게 피해를 엄청나게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맞서가지고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뭐 전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음모론을 믿을 때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가지고 이대로 이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구상에는 그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이 지구 온난화에 돼가지고 전쟁 같은 거 지금 하지 말고 이 음모론 같은 거 믿지 말고 트럼프 같이 제발 좀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 대책 좀 잘 좀 마련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또 총격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번 사건은 또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 또 시카고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에서 이 사우스 시카고라고 합니다. 시카고 남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가정집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집에서 10살짜리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엄마한테
집 좀 치워, 너 방 좀 치워 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다고 자신의 엄마 가방에서 총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자신의 엄마 가방에서 총을 꺼내 들어가지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위협을 하면서 총을 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또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면서 여기 시카고 수화팀까지 여기 이 사우스 시카고에 이렇게 또 들어닥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10살짜리 아이가 이 경찰하고 대치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수화팀이랑 대치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총을 가지고 이 경찰한테 겨누는 등 자신의 머리한테도 하고 경찰한테도 겨누고 이러다가 경찰한테 한 발을 이렇게 또 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수화팀에서 가스 같은 거 뿌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10살짜리 아이를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가족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원래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엄마의 총까지 이렇게 뽑을 줄은 몰랐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시카고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총격 사건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시카고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총격 사건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특히 여기 사우스 시카고가 굉장히 좀 우범지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총기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총기를 또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뚜껑이 열렸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니게 되면서 총을 꺼내들고 이렇게 또 총을 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10살 아이까지 이런 일을 벌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총이 또 많이 퍼져 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미국은 빨리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좀 제재 좀 빡세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진짜 또 끔찍한 일을 벌인 사람이 이렇게 또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1975년도라고 합니다. 1975년도에 어느 한 이제 교회에서 이 여름 캠프를 갔다고 하네요. 여름 캠프를 가게 되면서 교회 목사가 이 여름 캠프에 갔었던 8살짜리 여아를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성추행을 하고 결국에는 이 여아를 사살을 했다고 하네요. 1975년도에 이런 일을 벌인 다음에 이 여아가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아가 사망을 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장례식을 치룰 때 이 목사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이 여아의 장례식까지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아를 누가 죽였습니까? 이 목사가 이 여아를 성추행도 하고 이렇게 또 살인도 이렇게 또 저지르게 되면서 안 잡혔다고 하네요. 안 잡히게 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40-50년이 지난 뒤에 결국에 이렇게 또 DNA 같은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범인을 이렇게 또 잡아내게 되면서 이 목사를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목사를 본다고 하면은 80대라고 합니다. 80대. 야, 이 아주 그냥 썩어 빠진 이런 목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 여아는 너무나 불쌍하네. 1975년도에 아니 여름 성경 학교에 갔다가 이런 일을 또 겪어가지고 사망까지 이렇게 또 이루게 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뭐 결국에는 이렇게 또 범인을 잡았다고 하니까 너무나 또 잘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굉장히 섬찟한 게, 아니 자신이 죽여놓고서 이 아이에 대한 장례식을 이 자신이 이 목사가 했다. 야, 진짜 이런 아주 그냥 썩어 빠진 놈이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옥에나 빨리 빠져라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애플에서 신발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애플에서 이렇게 또 신발을 만들게 되면서 5만 달러에 지금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플에서 웨어러블 기기라고 해가지고 이 애플 신발을 만든 게 아니라 예전이라고 합니다. 1990년도에 이 애플 회사에서 이 자사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 자사에 이렇게 또 직원들한테 운동화를 이렇게 제작을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1990년도에 이 애플을 다녔었던 이 사람들이 그 운동화를 받았다가 이렇게 잘 고이 모셔뒀나 봐요. 그러다가 이 애플 운동화가 굉장히 또 희귀템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이렇게 경매에 내놨는데 5만 달러에 이렇게 또 팔리게 됐다고 합니다. 야, 진짜 대단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애플 그런 제품들을 본다고 하면은 먼저 좀 사놓고 10수년 동안 이렇게 묵혀둔다고 하면은
이게 또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로 좀 잘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애플에서 좀 상징적인 그런 이제 제품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초기 모델 있지 않습니까? 초기 모델을 사놓다가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묵혀둔다고 하면은 나중에 좀 비싼 가격에 이렇게 또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시다시피 아이폰 이제 처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 나온 이 아이폰은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하나둘씩 이제 경매에 나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뭐 5만 달러, 6만 달러 팔리다가 지금 뭐 10만 달러 넘게 이렇게 또 팔리지 않습니까? 미개봉 제품, 미개봉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애플 초기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놓고 절대 뜯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묵혀놔야 합니다. 그리고 한 2, 30년 동안 묵혀둬야지만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좀 리스크가 있기는 있죠.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 어마무시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에서 이 반도체 같은 것을 생산을 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인센티브를 어마무시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런 반도체 공장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세워지고 있으면서 삼성도 지금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세웠죠. 그리고 TSMC도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세우고 있고, 인텔도 이 반도체 공장 계속 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30년도까지 이 미국 내에서 이 반도체 전문가들이 아마도 6만 7천여 명 정도가 모자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기기들에 이 반도체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한 것은 바로 이 자동차죠. 이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자율주행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AI 같은 것들도 어마무시한 칩들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앞으로의 먹고 살 거리는 바로 이제 칩에 있다, 반도체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은 이 반도체에다가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삼성이 그 예전에 봤다라는 게 진짜 대박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 삼성이 인류 기업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삼성 따봉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리오넬 메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리오넬 메시가 인터라고 하는 이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있는 축구 구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도 또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축구 경기를 하면서 4대 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4대 0으로 이기면서 메시가 2골을 넣고, 그리고 하나의 어시스트를 하면서 또 메시가 이 축구 붐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축구는, 이 메이저리그 이 사커는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계적인 이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지금 이 MSL에 오게 되면서 축구의 열기가 조금씩 이렇게 또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런데 예전에 이 데이비 베컴도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축구 선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베컴도 미국에 와가지고 뭐 별다른 어마무시가 많은 이 MSL 인기를 뭐 그렇게 주지는 않았죠. 과연 이번에 리오넬 메시가 미국의 축구 열기를 불사지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투팍 있지 않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래퍼 중에 하나인 투팍. 투팍은 조금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살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투팍이 생전에 차고 있었던 뮤직비디오에서도 나왔었던 반지가 있다고 하네요. 금반지라고 하는데 그 금반지가 이렇게 또 경매에 나오게 되면서 100만 달러에 이렇게 또 팔리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투팍이 살해 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재수사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투팍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더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투팍 살해한 놈은 빨리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88세 할머님이라고 하는데, 이 88세 할머님이 이 틀니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틀니를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 할머님이 약간 치매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치매기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배가 너무나 아프다라고 계속
호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고 그랬다고 하는데 찍어보니까 여기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뱃속에 틀니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런데 치매가 있다 보니까 나는 틀니를 삼킨 적이 전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 빼내가지고 이 할머니는 잘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혼조세에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살짝 올라가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살짝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FOMC를 시작을 하거든요. FOMC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테인데 그것을 앞두고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또 혼조세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21년도 이후로 2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 연준에서는 작년 3월 달부터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하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빨리 올리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전문가들은 미국은 분명히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금리를 너무나 빨리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연준과 그리고 미 정부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우리는 이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 이렇게 또 상승 중에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미국은 이 소프트 랜딩에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연준은 오늘 이렇게 또 FOMC를 하게 되면서 금리를 0.25% 정도 이렇게 또 올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네요. 파월의 연준 의장이 당연히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연준에서는 요번에는 이 7월 달에는 이 FOMC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0.25% 올린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금리 올리는 게 요번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9월 달에도 더 올릴 것인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연준의 이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 과연 이 파월 의장은 오늘 내일 무슨 말을 할지 계속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구글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실적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구글은 또 실적이 서프라이저가 나왔다고 하네요. 구글 알파벳은 예상치보다 이 실적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부분에서 이 실적이 굉장히 또 좋게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 구글의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6% 넘게 이렇게 또 폭등,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 28%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구글은 정말 잘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광고 부분에서도 이 매출이 굉장히 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는 좋았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는 더 좋게 나왔지만 그런데 이런 AI 부분이나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다고 하면은 그 매출은 좀 별로였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한 4% 정도 급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부분에서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구글맵 자주 쓰시나요? 그리고 이 애플맵도 자주 쓰시나요?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글맵 아니면은 애플맵을 쓰거든요. 뭐 거의 다 구글맵을 자주 쓰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맵 분야를 본다고 하면은 구글하고 이 애플에서 양분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듀오폴리라고 해가지고 이 모노폴리가 아니라 듀오폴리라고 해가지고 구글하고 이 애플에서 이 맵 시장을 어마무시하게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곳에서 지도 앱을 좀 견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구글하고 이 애플을 견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셋이서 뭉쳐가지고 새로운 지도 앱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저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 구글 맵을 쓰거든요. 이 구글 맵을 본다고 하면은 리뷰도 굉장히 많고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이 맵도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지역에서도 그 맵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마무시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지도 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구글 맵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스냅 있지 않습니까? 이 SNS 서비스 이 스냅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앞으로 전망이 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스냅의 주가가 한 19% 정도가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냅에서는 이 AI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은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랑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올해 초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상승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미 정부에서 이 AI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이 AI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개발하는 업체들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구글, 안트로픽 이렇게 또 AI 분야에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뭉쳐가지고 우리들이 제대로 된 이런 AI 규제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AI에 대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또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인류에 또 위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 정부에서는 이 AI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 정부가 자기 혼자서 하면은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AI 분야에 대해 가지고 뭐 전문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잘 손잡고 이 AI 규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포춘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는 이 트위터의 로고, 이 짹짹이는 그 새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파란색도 버리고 이 파란색을 이렇게 또 버리게 되면서 그냥 이제 블랙에 X라는 로고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좀 전문가들은 이거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트위터라는 로고 가치가 수억 달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버린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는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위터, 이 X는 이 X앱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위터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는 그 광고주들한테 더 광고를 해라. 이 트위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베리파이드라고 해가지고 트위터 계정들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계정이 마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마크 같은 것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광고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광고비를 더 이렇게 또 할인도 이렇게 또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위터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 좀 적자라고 합니다. 메타,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 트레이드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트위터랑 거의 비슷한 그런 앱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트위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위터에서는 지금 이 적자인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 로고도 버리고 X라는 앱도 만들고 뭐 어쨌든 간에 이 X라는 앱에서 앞으로 조만간 금융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금융 서비스를 아마도 접목을 시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이제 만든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 페이팔을 통해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게 되면서 그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페이스X 그리고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핀테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전문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트위터에다가 이 핀테크를 이렇게 또 접목을 시킨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과연 이 트위터에서 얼마만큼의 핀테크를 잘 접목을 시킬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 X앱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애플페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페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트위터 X앱을 가지고 이 핀테크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틱톡 있지 않습니까? 이 틱톡 앱에서 이커머스 프로그램을 지금 런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티모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쉐인이라든지 이 중국에서부터 그냥 오더를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직접 오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틱톡에서 이 중국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그 수많은
물건들을 직접 미국에다 쏘는 그런 이 이커머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인들끼리 어마무시하게 경쟁을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이 경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소비자들한테는 좋죠. 앞으로 이 중국의 이커머스, 미국을 타겟으로 한 이 이커머스, 이 중국 앱들이 어떻게 발전을 할런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또 살짝 떨어졌다고 하네요. 미국의 이 오일 재고량을 본다고 하면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일 쓰는 게 예상치보다 조금 더 줄어들어 가지고 오일 가격은 살짝 소폭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미국의 경제를 어느 정도 조금 누그러뜨린다라는 그런 소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가격은 지금 살짝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IMF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러시아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수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IMF는 전 세계적인 이 곡물 가격이 한 10%에서 15% 정도 러시아 때문에 오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곡물 가격이 10%에서 15% 정도가 오른다고 하면은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앞으로 조금 더 올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은 전적으로 이 러시아 책임이다 라는 그런 소리이죠. 이 러시아 이 썩을 놈의 새끼들 빨리 좀 이 전쟁에서 지고 푸틴도 아주 그냥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내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거든요.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또 어마무시하게 재밌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급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올림픽 출전 국가를 지금 초청을 하고 있거든요. 초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랑 벨라루즈는 초청 국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이제 왕따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계속 당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러시아의 경제는 아주 그냥 개폭망할 거라는 그런 소리이죠. 러시아는 앞으로 계속 이제 망해버려가지고 절대로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폭염이다. 이 유럽 이 남부 지역이 엄청나게 폭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되는 가운데 이 그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또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에서 일어난 이 산불 때문에 이태리, 스페인, 이 포르투갈에서도 이렇게 또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4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남부 지역은 계속해가지고 이 폭염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북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이 북유럽은 오히려 또 이 폭우가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도 이 남부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폭염으로 계속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북동부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계속 이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인류가 엄청난 손해를,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많은 이 희생자들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야 할 때입니다. 제발 좀 이런 음모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이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인들로 안 뽑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나저나 오늘 또 무지하게 더울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폭염 주의해 주시고요. 선풍기 바람 잘 쐬시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에어컨도 가끔가다 이렇게 또 틀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버. Missing someone